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라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지한 것처럼 오늘 갑상선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저희가 라방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 게시판이나 인스타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다수의 분들이 갑상선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오늘 또 함께 하려는 그런 건강관리법하고도 좀 잘 맞닿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 이야기 하려고 해요. 갑상선이 이렇다 그러니까 이래라 이런 단편적인 거 말고 그건 병원 가셔서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인체 구조를 한번 브리프하게라도 한번 인체 이치를 한번 좀 얘기 드리고 그 중에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쩌다가 우리가 원래 한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논문에 보면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폐경과 함께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조절 기능의 어떤 퇴화, 노화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5, 60대 분들이 폐경을 맞으시면서 드디어 듣게 되는 이야기가 갑상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요즘 어쩌다가 20, 30대 분들까지 이렇게 갑상선의 문제가 너무 일반적이고 심각하고 또 그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냥 갑상선? 그거 간단한 수술이래. 평생 약 먹으면 된대. 이런 것처럼 마치 어른들의 오래된 당뇨와 고혈압 같은 게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갑상선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 같은 이 현상,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고 일상에서 관리하고 또 맞닥뜨려서 이미 갑상선 조절 능력에 대한 그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워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좀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거고 오늘 저희 공지에서 보신 것처럼 갑상선 그리고 인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방어책은 뭔지 하는 그 키워드를 함께 조금 공유하는 그거 해보려고 해요.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진짜 성함들을 좀 알겠어요. 아이디가 막 눈에 익고 그래요. 제 인스타에서까지 저희 드셋 인스타는 당연하고 저희 인스타에서까지 와주셨던 분들 진짜 여기 많이 오셨네. 그리고 지금 드리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우리 드셋이 매니아층으로 가나보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갑상선 이야기 오늘 할 건데 먼저 갑상선이 뭐다 이런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쯤에 있다 그러고 나비 모양으로 달려 있다 그러고 질환 안녕하세요. 질환이 문제가 되어서 병원에서 워닝을 받을 때 대부분 하는 얘기가 저하증이다, 항진증이다. 마치 이 두 가지가 엄청 다른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게 이제 진행돼서 특정 자리에 제거해야 할 어떤 화석 같은 것들이 보이면 심지어 갑상선 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권하고 수술 같은 경우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워닝이 오면 이제부터 약을 드시는데 평생이라도 먹어야 한다. 그 일에 굉장히 쉽게 동의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 그리고 이게 많은 케이스들이 생기고 연령까지 폭이 너무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러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냥 그것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너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도 저하될 거고 따라서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드리첼 오셨구나. 대부분이 체중의 문제까지 발달해서 갑상선 약 먹고 있어서 체중 조절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암암리에 쭉 이렇게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듣는 이야기 드릴 때 음식물이 소화기에서 혈액으로 변환되어서 그 혈액을 가지고 인체를 운영하고 100조 개의 세포 조직들이 먹고 살면서 우리 인체가 부활한다. 이 과정에서 이 혈액이라고 하는 인체의 절대 자원, 거의 유일무이한 절대 자원이 이재영 씨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그 절대 자원을 만들고 가공하고 만들고 혈액으로 변환하는 일은 소화기에서, 만들어져 버린 혈액은 간에서 AS하고 신장에 가서 혈액이 쉬어서 재생해서 그 사이클을 돈다. 그래서 언제나 인체는 제1요소, 제일 첫 번째 이 인체를 지키기 위한 자원을 생산하고 꾸준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 1방어선이라고 하는 건 소화기다.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하고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드리첼 같은 경우도 그 원리, 인체의 원리를 알고 그래서 제1요소인 소화기부터 다시 세팅하는, 그것 때문에 절식이라고 하는 지금 내 나이만큼 노화되어 버린 소화기를 쉬면서도 소화기의 어떤 도움, 예를 들면 소화효소의 이 분비랄지 위의 저작 운동이랄지 이런 것도 일체 필요 없는 드세 리퀴드밀로 식사를 바꿔서 일정량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소화기를 휴식하고 복원하고, 그러나 어느 때보다 많은 종류의 혈액으로 혈액을 만들고 이 과정을 거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갑상선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체의 이 메커니즘, 체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자주 물으시는 갑상선이 도대체 어느 스테이지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고 그거 어떻게 생활에서 잡을 건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고, 이 이야기에 함께 조금 전에도 오면서 우리 드리첼 중에서도 신장 안 좋으신 남편분 이야기를 다 같이 하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장의 위치는 또 어디에서 인체의 수비선 중에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으로 온 몸을 재생하기 때문에 혈액을 만들어주는 소화기관, 음식물을 혈액이 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그 자리가 제1 수비선이에요. 방어선. 그게 완벽하게 무너지면 생명이 다운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서포트 조직이 아예 없기 때문에 혈액을 만들 수 없어지면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제1 수비선은 소화기관, 그곳이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버린 혈액을 계속해서 AS 해주는, 혈액이 한번 만들어지면 적혈구의 형태로 120일을 살면서 가장 짧은 백혈구에서 3년씩이나 이 순환 과정이 걸리는 뼈까지, 이 골세포까지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도는 그 일에 적혈구라고 하는 재생 이 세포가 사는 기간만 놓고 보면 120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게 병원 가면 항상 3, 4개월 후에 오세요 해서 검사 수치를 보는 시간이죠. 그게 그러니까 간으로 대변되는 이 5장에 해당되는 간으로 대변되는 이곳이 제2 방어선인 거예요.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간이 2차로 AS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어선. 그 다음이 여기서 만들고 예를 들면 잘 AS하고 이 활동이 안 될 때,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내분비과에 해당하는 이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누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여기에 갑상선 등등의 호르몬 질환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다음을 넘어서면 임파선이라고 해서 루푸스, 우리가 말하는 면역체계, 그러니까 그 다음 방어선이에요. 마지막 5차 방어선이 영혼이죠. 우리 마음. 그래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만 마지막까지 잡고 있어도 이 순환 구조를 정확하게 돌 수 있다면, 지금 문제는 갑상선에 있지만 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또는 갑자기 어떤 특별한 급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이 호르몬 체계는 혈액을 한번 만들어내는 소화기관 1차 방어선에서 만들어주고 간으로 대변되는 5장의 서포트를 받아서 치유 과정과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이 다음이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체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순환의 시작을
갑상선이 문제네? 그러면 갑상선만 들여다보자 라는 게 병리적인 해석이에요. 병원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약을 평생 드세요라는 답이 나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야 그런 서포트를 받겠지만 그것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그 자리, 호르몬의 문제라고 하는 1, 2, 3 스테이지까지 와 있는 이 자리에서의 문제는 이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1차원적인 혈액을 서포트해주고 더 좋은 혈액, 더 좋은 경험으로 만드는 혈액, 더 좋은 환경에서 만드는 혈액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그때의 활동과 이 모든 합들의 기록들이 간의 어떤 효율과 활동들을 줄여주고 호르몬의 이 뭐랄까 분비, 재생, 순환의 에너지 이런 것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져 있는 게 인체여서 꼭 인체는 도미노처럼 앞에서 툭 건드려지는 것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이지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지 갑상선이 갑자기 건강한 혈액 만들고 건강한 음식, 건강한 소화기 가지고 건강한 혈액 잘 만들어서 간이 너무 노화되지 않게 좋은 혈액이니까 간이 할 AS가 적어서 노화되지 않게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르몬이 무너진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갑상선이라고 하는 주제는 폐경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재생, 생성, 새로운 에너지 이걸 만들어내는 순환 구조와 생산 라인들 중에서 갑자기 혈액의 노폐물을 혈액으로 치울 수 있었던 생리라고 하는 것이 완경에 닿는 가임의 끝에 갔을 때 더 이상 혈액이 노폐물 처리가 될 어떤 다른 하수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과 여가 생리적으로 비슷해지는 시기가 되죠. 여성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때쯤 되어서야 여성들에게 갑상선 조절 호르몬이 완경과 함께 저하되어 가네요 라고 하는 걸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 리듬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혈액의 이 질, 좋은 음식, 좋은 소화기 이런 환경들이 1차적으로 무시되고 이걸 위한 훈련이 다운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훅 가버리는 결과가 돼요. 그리고 질병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리적인 인체의 어떤 이치가 있는 건데 어디서부터 도미노처럼 쭉쭉쭉쭉 이렇게 생겨서 요 앞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뒤가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뒤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첫 수비선부터 방어 체계를 다시 체계를 가져와야지만 완성이 되는 건데 앞은 하나도 막아주는 거 없이 1차 방어선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3차 방어선을 어떻게 지킬까? 여기서 전전긍긍하면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나도 내 스스로 아프고 그 시간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남들도 약 먹고 살던데 뭐 나도 그냥 약 주워 먹으면서 나 원래 갑상선이 안 좋대. 이게 어쩌다 안 좋아졌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는지 그러면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으로 그래도 복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이런 이야기들 다 차치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갑상선의 기능에서 되게 재밌는 갑상선이 뭐야 라고 하면 갑상선은 이러저러 이만저만 해서 분비되는 몸 안에서의 체내 호르몬이야 라고 하는데 이 갑상선이 정말로 무섭고 대단한 것이 그냥 나와 있어요. 이 텍스트에 체내에 분비해주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해가지고 체내에 분비해주면 인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돕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어떤 기관에 서포트를 하는 거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기관이 적절히 잘 각각의 기능이 조율되도록 돕는 호르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갑상선만 그런 게 아니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모든 호르몬이 그래요.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이런 생각이 몸의 운동 에너지를 만나는 실천 이 두 가지의 스파크가 터질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주입한다고 해서 석류,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하죠.
건강할 때 먹어야 돼, 석류도. 그렇지 않고 소화기도 건강하지 않고 이미 혈액을 만드는 대사의 활동들이랄지 만들어진 혈액을 서포트하는 간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한 어떤 운동 에너지랄지 수면이랄지 이런 모든 생리적인 것들이 세팅이 안 된 채로 석류 때려 먹는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호르몬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인체는 어떤 것도 그렇지만 제1방어선인 소화기관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간이 혼자 갑자기 아프다. 그건 노화가 진행됐을 때까지의 이야기고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 전에는 간이 아프면 안 돼요. 간까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호르몬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 이런 일은 없는 거죠. 호르몬까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면역체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빠진다. 그래서 내 영혼까지 갑자기 다운된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 질병을 또 병명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소화기관이처럼 1차원적이었으면 소화기를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드세 챌린지를 하는 것처럼. 그럼 직반적인 거죠. 그런데 갑상선 정도까지 호르몬까지 갔으면 이건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제1방어선부터 다시 차곡차곡 그렇게 만들었어야 결과물처럼 호르몬과 면역체계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이 깃드는 이 정신 상태까지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건드려지는 도미노가 아닌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인체의 방어선의 모양이 딱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갑상선 약을 이미 처방받고 드시고 계신데 그거 먹지 마라.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1차원적으로 조절 능력에 대해서 이미 조절 능력까지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소화기의 이런 소화불량, 소화기의 위염, 위장의 어떤 트러블, 역류성 식도염 이런 식으로 1차 방어선이 주는 메시지가 사실은 누적치가 가장 긴 거고 여기에 이걸 잡지 않고 2차, 3차, 4차에 그런 방어선을 따로 구축해 오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 이후의 세대, 거의 이제 지금 AI 세대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때는 엔진이 예를 들면 3.0, 그 다음에 터보 엔진, 이런 식으로 엔진을 세팅하고 차의 모양의 사이즈를 결정했었잖아요. 그런 인더스트리에 있었던 우리 윗세대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이런 세대가 컴퓨터 세대여가지고 CPU를 따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제는 이런 기계에서 훨씬 자유로워서 AI까지 가 있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내 눈앞에 없는 장비들을 클라우드에 붙여서 내가 사용할 수 있어지다 보니까 인체도 그럴 거라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인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내 소화 기능도 정해져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유전적이고 대물림이라고 하지만 그게 한 30% 이상 영향을 미쳐요.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를 신이 만들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수비 체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의학도 잘하고 한의학도 잘하고 대체의학도 잘하고 다 거기에 베이스가 있죠. 얼마나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고 종합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인체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과 병리적인 게 있다고 하면 이 병리적인 해석은 최대한 뒤로 낮춰야 되죠. 그렇지 않고 모든 상황들, 내가 지금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 피부과를 가서 물어봐야겠네. 그래서 피부과 치료만 받게 되면 밖에서 계속해서 피부를 깎아내는 거기에 뭔가를 덧발라서 이곳에서 뭔가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피부와 내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와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었고 이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순간적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다시 먹여 살리는 일은 다 내부의 오장육부에서부터 시작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릴까요? 오장육부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장, 이거는 이제 성비와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인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 오장이 다섯 명의 아버지래요. 육부가 6명의 엄마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육부에 해당하는 거는 제가 늘 가장 1차원적인 건강의 제1방어선이라고 말씀드린 소화기의 대부분, 위, 소장, 대장, 쓸개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 다음에는 3초 뭐 이런 것들, 여기에 해당하는 1차원적인 소화기. 그래서 다 그걸 다 하나에 묶어서 소화기라고 얘기하는 게 1차원적이고, 왜냐 우리가 왜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빠가 아니고. 그것처럼 생명을 낳아주는 자리, 혈액을 쏟아부어주는 자리, 이게 바로 우리 소화기가 하는 일. 그 다음에는 간, 심장, 폐, 이것도 이제 정식 명칭으로 폐장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비장, 신장, 이렇게 소화기에서 만들어내는 혈액들을 다시 재가공하고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어떤 거는 AS하고 어떤 건 쉬게 하고 재생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도 부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장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가 제1차 방어선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짜 혈액을 만드는 생성에 있는 곳들이 1차, 그 다음에 운영에 있는 것들이 2차. 이 두 개의 합이 박자와 다음에 환경과 노력과 어떤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1차 결과물이 호르몬. 이게 무너지면 임파선이라고 해서 그 다음 면역체계는 너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환경과 또 우리의 식습관, 그에 따른 어떤 음식물의 질, 다음에 우리의 생활, 예를 들면 해가 뜨면 자고, 일어나고, 해가 지면 뭐 대부분 다 같이 자고, 그래서 활동 시간이 있었고, 공간도 실내와 밖을 오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균일하고, 아이들은 대부분 밖에서 뛰어놀았으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들판과 어떤 노동의 현장에서 몸을 굴리면서 일을 했었으니까, 이런 곳에서의 온도, 자연의 온도를 견디고 내적인 온도, 외적인 온도를 충분히 배출하고 다시 세팅할 수 있는 이런 자연과의 호흡이 좋았었던 그 시절에는 질병이라고 하는 게 연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깊이 있게 나누고 있는 이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의 문제도 호르몬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너질 타임, 또는 이제 돌보면서 데려가면 좋은 그 타임, 그게 완경기쯤 되었을 때나 만나는, 그리고 여성의 질환으로 대부분 또 있었죠. 여성의 호르몬과 맞닿아 있고, 우리 여성들의 이 노폐물길이라고 하는 게 가임 37년간 남자들보다 우월하게 혈액의 노폐물을 한 달에 한 번 생리로 노폐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남자들은 뭐 방귀 뀌고 트름하고 뭐 소변 보고 대변 보는 딱 요 길, 하수구 3개를 갖고 살았다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혈액 자체를 직접 노폐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치울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이와 함께 오는 질병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눈 뜨면 뭐 단체 생활들이 점점점 줄어가고, 물론 단체 생활과 나의 개인적인 생활들이 뭐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선택의 폭에 있어서의 공간적인 선택, 일에 대한 선택, 그 일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 육체와 영적인 생각이 함께 굴러가지 않고 생각만 해도 되는 직업도 있고, 앉아만 있어도 되고 서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컨트롤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노력해주지 않으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니 또 센터니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 분야처럼 나눠지면서 인체를 유기적이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은 이거 제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김이야? 비타민, 소화 안 좋아? 소화제, 관절이야? 칼슘, 이런 아주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의 빈도와 가능성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인체를 유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내 노력을 더하고 거기에 절제를 더하는 일들이 굉장히 무심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도 똑같아요. 뒷셋은.
이 도미노의 현상에 의한 인체의 무너짐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지금 당장 약을 집어먹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약성까지 남겨가면서 소화기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 소화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혈액은 지속적인 재앙이 되고, 그런 혈액들을 간과 이런 오장들이 서포트 하다 지치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다음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호르몬들은 자명하죠.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져서 갈게. 그 다음 뭐예요? 면역체계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드셋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에 문제가 오더라도 제1 수비선부터 방어체계를 탁탁탁탁 잡아서 뒤로 가는 것들은 시간을 기다려서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역순으로 가가지고 1차 방어선을 재건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고, 이미 갑상선의 문제로, 특히 갑상선으로, 다른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되었을 때 들여다보셔야 되는 것은 인체의 질서예요. 큰 패러다임 안에서, 큰 사고 안에서, 인체가 소화기를 시작으로 정중앙에 있는, 우리 인체의 정중앙이 복부잖아요. 여기에서 혈액을 만들어 이렇게 파생시켜서 인체의 전체의 부피를 먹여 살리는 이 메커니즘이 1차적인 거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가지고 있는 24시간을 어떻게 배열하고 매니징 할 거냐. 그 중에서 특히나 갑상선과 같은 인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관의 기능들이 적절하게 잘 돌아가도록 간섭질을 하는 이 갑상선 호르몬까지 문제가 돼버린 분들 같은 경우는 제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24시간을 디자인하는 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갑상선 약에 의존하실 게 아니라 수면, 식이, 운동, 휴식, 이 4가지의 인체의 생리현상, 생리라고 하는 게 생명의 이치잖아요.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당연히 거시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되고, 이 중에서 조금 더 초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체온입니다. 인체는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 체온 이야기 드린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인트로가 너무 셌다고 제가 거기서 처음 오프닝을 그렇게 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명료하게 가르는, 정확하게 가르는 것이 체온이다. 죽은 사람은 체온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만 체온을 가지고 그 체온의 어떤 힘을 빌려서 더 많은 것들을 양성하고, 그 체온을 불필요하게 내부에서 올라가지 않도록 발산하는 노력, 운동과 액을 빼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체온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항온동물과, 사람이 항온동물과에 속하죠. 인체를 어떻게든지 정온도에 놓는 일, 36.5도에서 37.2도를 넘지 않는 그 온도 조절 능력, 이게 인체를 가장 면역의 문제까지 가지 않게 방어해 주는 건데, 그 조절 능력에 첫 선상에 갑상선이 있어요. 인체 모든 기능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의 문제까지, 갑상선에 대한 문제를 진단받았다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생각, 갑상선까지구나예요. 갑상선이 무너진 게 아니야. 혼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소화기, 다음에는 소화기, 간과 해당하는 육부가 무너지고 오장이 무너지고 내분비까지 무너졌구나. 내가 이 생각, 그게 첫 번째 생각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약의 처방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약성까지 또 제1차 해당하는 육부, 소화기부터 더 문제를 주겠구나 해서 소화기부터 제1 건축의 현장은 이 디딤돌을 넣는 첫 번째 토대를 만드는 소화기부터 다시 돌보는 일을 시작하셔야겠구나 하는 생각. 세 번째는 긴급하게 지금부터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거는 체온 조절이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체온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보시면 체온편에서 제일 먼저 하시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활동으로 먹는 거 얘기 드렸어요. 일상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썸띵.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스.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장육부를 확
찬물 끼얹어서 깨우는 차원에서 차가운 물을 확 드시는 게 자기의 변비 해소이면서 뭐 인체를 깨우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죠. 자는 동안 체온은 떨어져요. 심지어 이미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체온을 끌어올려주는 게 아침에 사람이 해줘야 되는 도리예요. 생리의 이치의 첫 번째. 근데 그걸 차가운 물로 확 물쫙, 정말 이거는 뿌려버리는 것도 아니고 전라도 말로 찌크러버리는 것처럼 온몸에 차가운 물 탁 던져놓고 이미 내려가 있는 체온에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인체가 자는 동안 내내 재생에너지를 돌리면서 체온까지 내려서 심장 박동수까지 줄여서 재생에너지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쌓여있을 노폐물들을 빼주는 일, 그걸 체온을 올리면서 빼주는 일이 운동. 두 번째가 족욕, 따뜻한 물 마시기,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핫한 여름에 한 정점, 12시부터 2시 정도, 그 정도의 정점이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인체가 이 뜨거운 열기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동해 주셔야 돼요. 그냥 거기다가 차가운 물 계속 부어서 인체는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24도로 내려갔다. 이거 다시 끌어올리느라고 보일러 가동했다. 이 난리를 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온편 보세요. 유튜브 체온편 꼭 보셔야 되고, 인체는 체중, 체형, 체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죽지 않으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의 가장 기초 대사 수치를 맞추지 않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과 호르몬과 살려면 기대야 되는 면역체계에 마지막까지 부여잡아야 되는 건강한 영혼을 만들 수 없어요. 단연코. 이게 갑상선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과 꼭 하고 싶었던 인체의 도미노 시스템. 앞에 소화기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얘를 다시 세우지 않고 뒤를 아무리 세워도 소용없다. 그래서 갑상선의 문제든 면역체계의 문제든 3차, 4차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에는 거기까지 무너졌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분에서부터의 어떤 잔발뛰기가 아니고 앞으로 돌아가서 1차, 2차, 3차의 이 도미노의 체계를 맞춰야겠구나. 그 의식의 흐름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질문 몇 가지 받아볼게요. 마미선님, 병원에서 왜 갑상선약 복용하면서 다른 영양제 보조제 못 먹게 할까요? 부과가 되니까요. 갑상선 약이 독해요.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소화기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소화기 중에서도 육부, 오장 다 무너진 다음에서야 내분비과가 와요. 그 내과 가시면 한번 나중에 이렇게 보세요. 전 여러분이 내과를 안 가시기 바라지만 종합병원의 내과에 가시잖아요. 그럼 내과의 진료 과목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제가 오늘 적어놨죠.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제1.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내분비 대사 내과, 신장 내과, 감염 내과, 알레르기 내과, 류마티스 내과, 이렇게 내과가 다양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소화기 내과라고 하는 게 1번 제가 얘기 드리는 소화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위, 소장, 대장, 쓸개, 이런 그 육부에 해당하는, 그리고 3초, 이 3초가 뒤에 있는 호흡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소화기, 호흡기, 다음에 비뇨 생식기, 이런 것들이 3초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소화기에서 뭘 만들어줘야 순환을 하죠. 혈액을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순환기 내과로 가세요는 있을 수 없는 게, 소화기가 무너져야 순환기가 있고, 순환기가 무너지면 당연히 내분비과가 무너지는 그 다음 순서. 그래서 어쩌면 내과는 무너져 있는 지금 상태의 그 자리로 갈 것이 아니고 예상하는 거예요. 소화기가 무너졌네. 아, 나 다음 순환기도 가겠구나.
그런데 순환기가 무너졌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소화기부터 잡아야겠구나. 그래야 요거 더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호르몬이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호르몬이 약으로 호르몬이 약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당뇨와 혈압이 약으로 조절될 것 같으면 약을 먹었으면 나아야죠. 항생제처럼. 계속 먹어, 약을. 점점 용량이 높아져. 또 다른 약으로 바꿔. 그냥 신약을 나한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그런 방어선인가요? 갑상선 방어선이죠. 갑상선은 호르몬 중에 하나니까. 특히 여기 있잖아요. 위로 가는 갑상선 호르몬이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과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이러는 감각기관이 뭐예요? 내 기분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은 우리 몸 밖에서 살잖아요. 공간과 외부와 함께. 그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어체계죠. 이 감각기관들의 판단 감각기관들 다 여기 있고, 뇌도 여기 있고, 이 자리. 호르몬도 다 자리가 있죠. 그 중에서 여기. 너무 중요한 자리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데피니션이, 갑상선의 역할의 데피니션이 인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돕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여성한테나 있다 쳐. 남성은 남성에게만 있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 있지. 갑상선은 어때요? 남녀 공이. 남녀노소 누구나. 인체의 모든 기관을 적절히 유지한대잖아요. 이 이야기를 조금 날카롭게 집중하면 제가 체온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명확한 이 기능, 체온이에요. 쉽게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간단합니다. 그냥 주는 사람 입장에서 평생 드시면 돼요. 이런 일에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건 급성일 때, 필요할 때 도움 받아야죠. 전문가의 도움을. 하지만 내 몫은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믿는 신앙인도 하느님 몫 따로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 따로 있어요. 그냥 내 일은 다 내려놓고 죽이실 테면 죽여라, 살리시겠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갑상선이 무너진 게 아니고 갑상선 호르몬까지 무너진 거라는 그까지 이 해석, 인체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가 할 일, 첫 번째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 체온 조절. 나 혼자 안 된다니까 도와야죠. 그냥 인체에서 알아서 되던 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빨리 무너져요? 폐경도 안 왔는데 환경이 그래요. 아무데나 들어가면 다 에어컨 바람 나오고, 추워서 여름에 옷을 입고 있고, 중앙난방이어가지고 빌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맘대로 되지도 않아.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옷이라도 입고 있고, 그런데 또 나가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말 만들어서 장난치고. 그렇게 인체는 갖고 노는 게 아니에요. 특히 호르몬에 대한 워닝이 왔으면 그건 여성성, 남성성의 호르몬 정도야 연령과 함께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도 너무 빨리 무너지죠. 요즘 친구들 보면. 그래서 호르몬까지의 문제가 왔을 때는 호르몬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갑상선이건 무슨 호르몬이건 약 주워 먹을 생각 말고 약은 약대로 먹더라도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갑상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갑상선 먼저 말씀드리면 모든 호르몬이 똑같지만 체온 조절까지 위협받고 있구나. 그래서 돌아보셔야 돼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정말 건강한 체중, 정말 멋있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이 끼깔날 정도로, 그건 내가 체온 조절 능력이 나도 안 된다면 인생에 누가 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땀 뺄 때 땀 빼고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의 온도 조절 잘하고, 외부의 공기를 내가 취사 선택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 더위에 대해서도 저항하듯 견뎌보고 추위도 견뎌보고, 이렇지 뭐 에어컨이니 난방이 이런 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보셔야 돼요. 대부분 항진증하고 이제 이게 저하증,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뭐 말들이 많지만 다 똑같은 문제예요.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미 무너져 있는데 디테일하게 수도관이 터졌나? 창문이 고장났나? 볼 것도 없어요. 다 함께 수리가 되어야 되고, 그보다 먼저 인체의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생리부터 세팅하셔야 돼요. 생리의 3요소는 체중, 체형, 체온.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완성해 놓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안 됐는데 아무리 약 드셔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갑상선이고 당뇨고 혈압이고 다 똑같은 문제이죠. 그럼요. 갑상선이 먼저 무너지고 당뇨까지 왔나 봐요. 갑상선이 무너지든 당뇨가 무너지든 혈압이 무너지든 다 똑같은 얘기. 걔네들의 위치가 다 따로 있어요. 제 앞에 가장 프론트는 혈액이에요. 건강한 혈액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데 무너진 게 그냥 그렇게 있을까요? 재건이 되죠. 제가 예전에 더워도 뜨아였는데 요즘엔 무조건 아예요. 그래서 갑상선뿐 아니라 다른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겨. 도미노. 오늘의 답이 뭐예요? 그래서 도미노. 정답 쓰실 때 도미노. 인체는 도미노라는 것에 대해서 딱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거 모르고 폐가 아파. 폐 고쳤어. 그래서 살던 대로 살아. 간이 아파. 간 약 먹어. 그래서 살던 대로 살아. 이렇게 바라보는 단편적인 것으로는 인체처럼 종합적인 예술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은가요? 그럼요. 뜨거운 것도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 사람 옆에 가면 데워 죽지 않아요. 그쵸? 얼어 죽지도 않고. 그 적정 온도.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이 해당하는 항온과의 특징이에요. 그 온도 유지. 여러분들이 막 브루스타에 팔팔 끓여가지고 막 혀 천장 대면서 막 이러면서 막 먹는 그 음식들 몸 안에 들어가면 36.5도로 조종돼야 소화가 돼요. 제가 소화기기는 발효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발효라고 하는 것의 적정 온도는 이 체내에 가지고 있는 효소처럼 살아있었던 생명체들이 불타 죽거나 얼어 죽는 그런 온도가 아닌 자연의 대기의 온도. 그 적정 온도도 참 신기하게 32도에서 45도예요. 그 이상을 넘으면 그냥 효소는 죽거나 이 생명체들도 다 뭔가 이렇게 표피가 벗겨지거나 할 정도로 이렇게 생명이 죽어가는 쪽이거나 얼어 죽거나 중에 하나. 그래서 소화기관이 발효기관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항온가에 해당하는 36.5도. 그걸 계속 몸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찬물 뿌리고 계속 뜨거운 거 먹이고. 그래서 갑상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번 해보세요. 체중, 체형, 체온 조절하는 드셋 해보시고, 다음에 우리 특히 여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에 쓸데없는 음식과 어떤 음식이든 들어가면 에너지를 쓰면서 몸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특히 아침 시간에 좀 안 하시는, 그래서 일상에서 오전 절식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식사 드실 때에도 하나의 꿀팁으로 말씀드리면 밥과 국을 먼저 푸세요. 그거 막 뚝배기에 막 지글지글 있어서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갓 지은 도움이 안 돼. 발효에. 그러니까 집에서 밥 차리실 수 있고 밖에서 밥 하실 선택하실 때에도 조금 먼저 담아서 뚜껑 열어서 조금 온도가 내려가게. 그 다음에 반찬들 좀 담으면서 시간 좀 벌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일상의 식사의 온도 좀 낮추세요. 그러랬더니 저 얼음 땡땡 얼어있는 먹고 더 차가운 거 먹고 그러지 말고, 물도 제발 좀 차가운 거 드시지 말고, 음식 웬만하면 1인분만 딱 해서 그때 먹고 딱 치우지, 굳이 이만큼씩 만들어가지고 냉동실 쟁여놓고 에너지 더 쓰고 전기료는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모르다가 뭐 정부에서 올리면 전기료 올렸다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냉동실 비우고 냉장실 최소화하고 그때그때 먹을 만큼씩만, 그것들을 조절하면서 온도까지 보시는 일. 더하기 마지막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일, 운동 좀 하세요.
가만히 계시면 요즘 현대인들은 체온이 스스로 조절되지 못해요. 내 체온이 에너지 좀 발산해서 땀 좀 뺄라 그러면 에어컨 틀고, 뭔가 이렇게 심장 좀 뛰게 하려 그러면 난방 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제발 운동 좀 하세요. 제발 운동 좀. 그 운동을 최대한 아침에 하시면 너무 좋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몸이 일부러 건강하려고 딱 떨어뜨리는 온도가 수면 중이니까 눈 뜨자마자 제발 운동 좀 하세요. 땀 빼기. 그거 그래서 우리 드리첼 우리 지금 챌린지 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자극받으시라고 땀 뻘뻘 흘린 사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줄어든 체형 중에서, 체형은 다른 거 아니고 복부 잡는 거예요. 뭐 근력, 뭐 허벅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인터체인지에 해당하는 강변북로, 뭐 경부고속도로, 뭐 여러분 계시는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꽉 막혀 있는데 사지로 팔달로 가는 어떤 혈관이 제대로 되겠는지. 머리에 쏙쏙 들어. 아침 조격 제발 조격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화장실에 딱 앉는 거 제가 우리 드리첼 친구들하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운동해서 아침 운동은 다른 거 없다고, 땀 빼줘야 된다고,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체액으로 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못해.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이래서 대표님이 모닝 운동을 아침에 눈 뜨면 살려면 운동하시라고 제가 그걸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시라고, 7시 출근하셔야 되면 5시에 일어나시면 되고,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더 빨리 자면 된다. 절대로 누워있어야 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이때는 부동의 자세로 잠이 오든지 말든지 누워서 최소한 혈액의 활동을 탄천길로 이렇게 세우거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그런 얘기 맨날 드리죠. 인체의 생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월경하는 생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공이 인체의 이치를, 생명의 이치를 생리라고 해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병리적 해석을 더하면 병명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아빠 책에 그게 너무 잘 정리돼 있어. 제가 가장 수업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읽어드릴게요. 물리가 사물의 이치이듯 생리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치이다. 이 생리가 깨지면, 즉 부조화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병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병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병명을 얻었더라도 병리학적 해석 안에서 남의 손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주는 대로 약 먹고 그 약성에 또다시 누적들을 만들면서 살 것 같으면 그렇게 사시죠. 하지만 지혜를 모아서 나의 몫을 챙겨 내 일을 다할 거라면 생리적 현상을 잡으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전문가도 체중, 체형, 체온을 밖에서 세팅해다가 AI처럼 컴퓨터 세대의 CPU처럼 이렇게 가져다가 자동차 만들어줄 수 없어요. 인체는 아날로그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혁명이 되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서 에어컨이 나를 위협하고, 그래서 컴퓨터에 무슨 전자파가 나를 위협하고, 그래서 저 지금도 핸드폰 보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핸드폰에 뭐가 오고 온갖 테크닉이 만들어지고 할수록 사람은 아날로그적으로 나를 방어하고 나의 생리를 챙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벤트는 도미노예요. 인체는 도미노 현상이다. 앞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 뒤에 무너져 있는 거 세울 생각 말고 제일 앞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다시 재건해 가는 게 인체를 병리의 상태로 놓고 남의 손에 살게 하지 않는, 나의 인체를 내 주도권으로 가져오는 일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였고, 그것의 하나의 예로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5장 6부조차도 6부의 생성이 있지 않고 5장의 운영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 신장, 폐, 뭐 비장 이런 것들에 무너져 있다 하는 것은 위에 부에 해당하는 위, 소장, 대장부터 다시 세팅.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셋이라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드셋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구조하는 활동은 여러분밖에 못 하시니까 꼭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체중, 체형, 체온까지 세팅한 다음 이야기야. 호르몬이고 면역이고 뭐고 간에 그 다음 이야기. 피부 다 다음 이야기. 관절 다음 이야기. 이거 세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일들을 도움을 받거나 더 노력할 스테이지를 찾거나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임신 때 갑상선체는 저하증이 왔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임신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인체의 어떤 지층의 변화 완전히 흔들리죠. 그러면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임신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본인 몫이에요. 다시 재건할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다음 이야기. 더해본 적도 없으면서 빼기 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덧셈, 뺄셈 다 됐는데 곱셈을 못해. 그 곱하기에서 착착착 복리 이자 늘리듯이 갈 줄 몰라. 그럼 또 허당. 그렇게 갖고도 나눌 줄 몰라. 그럼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체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른 건 저희가 이벤트가 저희 정말 좀 셌잖아요. 그래서 보셨죠? 파우더 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갑자기 긴급 물량 막 공장에서 지금 갖고 올라오면서 지금 생산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물류 한번 올리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파우더 밀 그거 오늘이 마지막인데 딱 그때 품절 났다 그래가지고 저희 막 연락 오고 그래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뭘 더 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우리 여성들의 건강에 제가 늘 하고 싶은 먼틀리 캠페인이 있잖아요. 3일 절식. 언제? 생리 때. 원래 갑상선이 한 번쯤은 이제 이것도 기능이기 때문에 저하가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경 때나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생리 가임기 중에도 찾아와서 이렇게 20대부터 갑상선 무슨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했느니 저하증이니 항진증이니 하면서 약을 먹으라는데 평생 먹는다느니 정말 재수없으면 100년 살아야 되는 이때 이렇게 온 우리 여성들이 여성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싶은 제가 평생이라도 여러분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건강을 지키며 사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생리 시작과 동시에 3일 절식이거든요. 물론 더 길게 하시면 좋죠. 근데 그걸 매달 하셨으면 해서 사실 만든 제품이 3days였어요. 뭐 가볍게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하면서 이거 하라고 그런 미끼 상품처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생리 첫 3일 그건 드셋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었던 패키지여서 그거 지금 이벤트 되게 오늘 자정까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3days 그리고 3days가 지금 3박스 구매 시 1박스 추가로 드리는 너무 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거의 뭐예요? 이게 거의 30-40% 정도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에 우리 라방 식구들만 제가 딱 10,000원 더 추가 할인 얹어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벤트 정말 너무 좋은 기회고 더 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이벤트여서 주말부터 지금 오늘 자정까지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막 품절나고 지금 굉장히 그런데 그거는 그대로 그 중에서 특히 3days 구매를 3박스 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거기에 우리 라방 식구들만 얹어서 쿠폰북에 도미노, 인체는 도미노구나 이렇게 각성하시면서 쓰시면 해당 10,000원 쿠폰 더 해드리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 오늘 라방은 저기에요. 12시까지죠? 네, 이벤트 종료하고 같아요. 질문 하나 받을게요. 다른 질문인데 혹시 티마우스 사장님이셨나요? 예전에 티마우스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 대표님 인스타인가? 어딘가 티마우스요? 네, 저예요. 티마는 제가 저희 아빠 딸로 태어나서 아빠 덕분에 살았었던 38년의 시간들을 놓고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하고, 왜냐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제 저희 아빠 브랜드를 많이 오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갑상선 같은 경우도 20대부터 아프고,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세상도 그렇고 우리 사는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또 인체로부터 무지할 수 있을 것처럼 의료 시스템이 뭐 방어를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회적 메시지가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사람이 게을러지고 하면서 내 몫을 챙기는 일이 점점 느려져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8년 전이죠. 그때 티마가 사실 타임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질서, 인체의 질서도 시간 안에, 인생의 질서도 시간 안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발효 효소 식이요법도 시간의 철학 안에 있잖아요. 누가 저희 아빠나 저희 집안 아니면 35가지를 뭐 1년씩 100년이 넘는 항아리에서 꼬박 자연 발효하고 섞어서 4년, 5년, 뭐 더한 세월도 있어요. 뭐 그런 숙성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건 저희 집이 저희가 인생에 돌려줘야 되는 어떤 미션으로 생각하니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저에게 또 세상에 다음에 아빠가 주신 이 유산, 건강의 유산, 요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묶는 단어로 티마, 타임의 옛말, 이것을 이제 세상에 내놓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셨다면 레스토랑도 있고 건강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건강한 식사, 젊은 친구들이 아프지 않으면 또 안 오니까. 그래서 건강한 비건 이야기, 글루텐 프리 이야기, 발효 이야기, 그때 저 맞아요. 그리고 그 티마도 그대로 있고 저희 아빠 브랜드도 그대로 있고, 네, 그 2년 중에 제가 한희 배우님하고 또 제 고객으로 오래 오셔서 본인이 이제 건강한 리즈 시절을 잘 또 멋있게 지내셨고, 임신과 출산, 지금 육아와 또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저하고의 지난 한 3, 4년 시간 동안 티마하고의 인연이 있었죠. 그래서 한희 배우님도 저처럼 제가 아빠를 따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저를 따라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고 해서 만든 브랜드가 드셋이고, 우리 드셋이 티마보다 이제 아직 영하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은 이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하시고 인스타로도 물으시고 같은 사람 맞냐, 또 저 추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정보 차원에서 검색하시다가 아빠와 또 저와 티마와 드셋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셨어서 제가 한번 오늘은 정리해 드려요. 오전 운동, 이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걸 해야 위대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오전에 못 하셨으면 오전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도 자꾸만 에어컨 앞으로, 또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서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보다 앉는 쪽으로 이러지 마시고 저녁에라도 시간 내서 꼭 운동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리 때 제발 반드시 생리 시작과 동시에, 정말 이 자궁 관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배란된 난포가 미성숙 난포가 배란의 시간을 거쳐서 수정되지 않았을 때 버려지는 거니까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생리혈 그런 거 안 버리면 이제 또 다시 제가 그래서 아이스 안 좋다고 하는 게 또 막 그러지 말고 제발 절식 딱 매달 생리와 동시에 3일이라도 꼭 절식하시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3days 패키지 이벤트 추가 10,000원 할인 받아보세요. 또 어디 보자. 너무 설명 잘했어요? 다행이네요. 회사 때문에 지금 들어와서 그러셨구나. 이벤트 코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했어요. 인체도 인생도 도미노다. 그래서 인체의 수비선이 있는데, 인체는 그냥 뒤에서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선천적인 슬픈 질환, 이게 그런 장애이거나 또는
급성으로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 아닌데 갑자기 소화기가 건강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좋은 혈액이 있는데 느닷없이 간, 폐, 뭐 비장, 심장, 신장 이런 데들이 무너질 리 없고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호르몬이니 그게 갑상선이든 뭐든 호르몬이니 면역체계니 얘기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인생과 인체는 다 도미노다. 무너진 자리에서는 답이 없고 제 1번으로 돌아와서 첫 마부터 다시 끼워 맞추는 그거 하시면 좋겠다. 그 방법이 인체의 생리를 잡는 문제인데 병리적 해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인체의 생리를 잡는 건데 그 생리의 첫 기저가 건강한 체형, 체중, 체형, 체온이다. 이것까지 세팅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이야기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도미노가 답입니다. 오랜만에 지적 호기심 자극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함께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또 저희 드스 친구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줬죠? 오늘 3days 구매 시 할인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데 밤 12시까지 우리 라방 식구들만 1만원 할인이 더 추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답은 도미노예요. 체중, 체형, 체온 슬로건처럼 자동 암기.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 피부가 뭐 어때? 하면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거 체중 정상인지 체형 정상인지 다음에 체온 정상인지까지 확인하고 그거 세팅한 다음에 우리 다음 얘기합시다. 항상 너무 좋은 말씀. 운동 필수예요. 그 체온 조절 때문에 체온이 원래도 맘대로 안 돼요. 근데 누구라도 했어야 돼. 근데 요즘 같은 환경, 생활 환경, 그 다음에 자꾸만 약이나 뭐 영양제 이런 거에 의존할 수 있는 어떤 접촉면들이 너무 많은 거. 그래서 내 몫을 누군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착각,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운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몸 안에 있는 노폐물 중에서 진짜 내 노력으로 쥐어짜서 나올 수 있는 제 1번이 땀이잖아요. 그거 비우고 하루 시작하시는 연습. 하루의 시작이 그렇게 못했다면 마무리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 꼭 하시고 생리 첫날부터 하면 좋은 거예요. 네, 전날 생리가 아주 규칙적이시면 더 좋죠. 그럼 전날부터 시작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규칙적이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서 근데 생리는 정말 규칙적으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하니만 못해. 자, 그래요. 코드도 제가 안내해 드렸고 이제 1시간 조금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팀하우스 사장님 네, 반가워요. 이렇게 좋은 일들은 돌고 도는 거예요. 티마도 사이트는 그대로 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아빠 브랜드도 만나실 수 있고 저 거기서 열심히 밴드 활동도 하고 다만 지금은 이제 또 새롭게 이렇게 시작되어서 한희 배우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 브랜드도 제가 도와드릴 이런 영역들, 강의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골드업도 리퀴드밀과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뭐 저희밖에 못 만들어요. 저희 가족을 만나지 않고서는 만나실 수 없는 발효 효소 식이요법이에요. 다만 이제 포장도 조금 다르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연령별로 아무래도 폰을 잘 쓰시는 분들이 아니신 분들한테 라방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브랜드는 조금 다양화 되겠죠. 그래서 생리를 안 하는데 그럼 언제 하는가? 규칙적으로. 약을 드셔가지고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 규칙적으로 아침 절식 그거는 평생이라도 매일의 24시간 중에 나를 돕는 일. 그 다음에는 주 1일 우리가 주 5일 노동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시는 위클리 프로그램 하시는 거. 그리고 먼틀리는 생리가 좋지만 그런 게 없으시면 그렇게 잡아서 3일 정도 꾸준히 하시는 거. 그리고 언제라도 몸은 내 나이와 시간과 함께 노화되어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부여잡을 수 있는 건 최대한 현재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부여잡는 노력으로 주 1일 절식, 일주일 절식, 일주일 모식이란 인텐시브 프로그램들은 또 수시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표는 뭐다? 체중, 체형, 체온 여기까지 세팅하는 거예요.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게 하는 거. 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하고 싶으면 7일 절식, 7일 보식 하시는 거고 다음에 꾸준히라도 하실 거면 이제 그렇게
데일리 프로그램, 위클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니까. 요약 정리 잘 됐어요? 좋아요, 좋아요. 중학생 딸내미인데 먹어도 당연히 되죠. 태어나기 전에 태아 때부터 먹었으면 훨씬 좋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먹고, 중학생이면 특히나 생리 시작할 텐데 연습시켜 주세요. 딱 3일 정도만 생리 시작과 동시에 절식, 아침 절식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되게 다양한 영상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임기를 시작하는 청소년 아이들이 있으신 엄마들, 특히 여자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꼭 영상 보시고 엄마가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드셋을 진행하면서 혹시 무월경, 생리불순 도움 당연히 되죠. 혈액이 서포트가 되는데 생리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순환구조에 한 달에 한 번, 남들은 다 한 달에 한 번 이걸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진행되는 건데 나는 그걸 못하고 3달에 한 번 이렇게 밀어준다면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노폐물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해보세요. 생리 반드시 잡힙니다. 임산부인데 어제 하루 절식 도전해서 저는 8시까지 리퀴드만 먹었는데 정말 몸이 가볍고 좋죠. 어느 때보다 양수가 좋았을 거예요. 아이도 너무너무 깨끗한 물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니까 좋을 거. 그래요. 더 많은 질문들 라방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제가 라방은 유튜브는 촬영하다 잠깐 멈추고 멘트도 고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라방은 1시간 또 여러분 얼마나 바쁜데 이 밤에 퇴근길에 또 오자마자 아이 뭐 챙기고 그리고 오실 거고 뭐 상황 저도 뻔히 다 알죠. 저도 준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도 바쁘시겠죠. 그래서 라방은 제가 정말 정성껏 1시간을 꽉 채울 시간들로 준비해 와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7시는 드셋과 함께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잔소리 들으면 좋잖아요. 건강 유지하는 데도 도움되고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도 빼먹지 말고 오셔서 이런 건강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1시간 이제 10분 되어가네요. 제가 너무 길어지면 주문 못한다고 매번 그러시니까 자, 이벤트 정리해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요. 여러분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우리 줌 한번 할까봐요. 조만간 우리 드리첼 드셋 리워드 챌린지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만간 줌 한번 열겠습니다. 거기서도 뵙고 또 티마 때처럼 드셋도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뵙는 시간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고 드셋 하시고 건강하세요.